이제 146페이지 3절 들어갑니다. 3절은 확인 설명 의무,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이제 바로 우리 전 시간에 중개 계약했죠. 중개 계약을 해서 양쪽 의뢰인을 만나고 이제 중개 완성되기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라, 이런 의무죠. 메뉴에 이제 법조문은 참고하시고요. 법조문 밑에 다 본문에 나오니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밑에 1번 확인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 5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개 완성 전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는 얘기고, 확인 설명 소홀히에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 양거로 1번 들어갑니다. 양거로 1번. 그 4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에 정해진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와 같은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4줄이에요. 이 4줄에 대해서 쭉 풀어 쓴 건데, 이제 의무자, 시기 언제 하느냐, 대상자 누구한테 하느냐, 그리고 설명은 어떤 걸 설명하느냐, 그리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먼저 의무자부터 보죠. 의무자는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죠. 아까 읽었던 5줄에 개공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예요.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책임자의 의무가 있겠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런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공은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개공한테 의무자고, 그럼 만약에 아예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거는 이제 개공의 의무 위반인 것이지 소공의 의무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지 이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개보조원은 이런 의무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판례인데 무상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는 져야 한다, 이런 판례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집 팔아줘 의뢰를 개공한테 했는데 마침 이 집을 얘가 산다는 거예요. 사는데 개공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자네 덕분에 얘한테 복비를 받게 됐구나. 내가 너 고마우니까 무상으로 중개를 해줄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무상으로 중개를 하기로 해서 개공이 확인 설명을 안 했어요. 확인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서 써주고 이러고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개공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이때 개공의 주장은, 자,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러니 유상으로 중개계약을 했을 때 나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너랑 나랑은 무상으로 하기로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 난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 난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때 이 판사님이 아니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유상으로 중개계약을 했을 때만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무상으로 했을 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로 우리 전전 시간에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위임은 무상이 원칙인 계약인데, 그러면 무상 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 무상으로 중개를 했을지라도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호와 성실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즉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무상중개에서도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내용의 결론이. 자, 이게 확인 설명 의무자였고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느냐.
아까 왼쪽에 그 네 줄 보셔도 되고 오른쪽 본문 보셔도 돼요. 확인 설명 언제 하랬어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여기를 틀리긴 해요. 어떻게? 완성된 때 이러면 틀려요. 그렇게 잘 나와요. 완성이 됐는데 뭘 설명해?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느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하라고 그랬죠? 그럼 취득 의뢰인 누구예요? 매도 매수 쪽이죠. 임대 임차 쪽이죠.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전 의뢰인에게 이러면 틀리는데 그렇게는 잘 안 나오고요. 아니, 팔 사람한테 뭘 설명해? 예를 들어다가 성질냈죠. 날 추운데 왜 불렀냐고. 그래서 이 이전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엔 거래 당사자에게 X로 잘 나와요. 거래 당사자에게 이러면 틀립니다. 자, 두 사람 모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다. 다음에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147조 맨 밑에 확인 설명 방법인데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명하고 여기 설명하거나 틀려요. 이게 치사한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나올 수 있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대장이나 등기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왼쪽 페이지의 그 네 줄은 여기가 중요한 거죠. 확인 설명 언제 해라? 중개 완성되기 전에 누구한테 해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해라. 어떻게 해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자, 그러면 이제 147쪽에 확인 설명사항 4번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 이거지. 설명사항. 확인 설명사항을 보시는데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전속중개계약을 공부할 때 전속중개계약을 할 때 그 정보 공개 사항이 있었죠. 정보를 공개할 사항. 정보 공개 사항 어떻게 외웠느냐면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이렇게 외웠죠. 그럼 8가지는 뭐냐면 8가지는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이 8가지죠.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설명사항은 이 8가지는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이걸 제가 10가지로 늘려서 쓰겠습니다. 늘려서 쓸 텐데 뭐 쓸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그 147쪽에 좌우 여백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낫겠어요. 맨 위에 뭐 여백이나 맨 아래다가 쓰셔도 되고 자, 10가지로 제가 늘렸습니다. 10가지로 늘렸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 동그라미 1번이에요.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특정, 뭐 다른 말로 표시, 또 다른 말로 기본적 사항 이렇게 썼었죠 우리가. 특정, 표시, 기본,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걸 설명하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취득할 사람한테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면적 얼마 이런 거 설명을 하는 얘기지. 두 번째, 당연히 각종 권리 관계를 설명해야죠. 각종 권리 관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심지어 등기되지 않은 권리도 설명해야 된다. 그럼 5예요. 유치권이나 법정치상권은 설명사항이 아니다. 이러면 틀려요. 설명해야 돼요. 이것도. 등기된 권리든 등기되지 않은 권리든 다 설명해야 돼요. 세 번째는 공법. 공법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3번의 오른쪽에 있죠. 3번 오른쪽. 특정 권리 공법.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를 설명하라. 네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라. 이제 8가지 겹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설명하라. 샹태. 여섯 번째 환경 조건 일소진 그랬죠. 환경 조건 설명하고
입지 조건도 설명하라. 입지 조건은 뭐라고 외웠죠? 도, 대, 차, 교, 판. 도대차 교판. 환경 입지 설명하라. 8번째,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9번하고 10번은 한 칸을 떼고 적습니다. 한 칸 떼고. 9번은 다른 색깔로 씁니다.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조세 종류세율. 네. 자, 취득조세가 뭐가 있나요? 취득조세. 뭐 취득세 또, 뭐 농어촌 특별세 또, 뭐 지방교육세 이런 거죠. 3가지인데. 왜 그럼 다른 조세는 설명을 안 하고 취득조세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일까? 다른 조세는 설명을 안 하고 왜 취득조세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냐? 왜? 그렇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니까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니까 취득조세 종류세를 설명하라. 다른 조세는 설명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해요. 취득조세. 이 자리에 이전하고자 부담할 조세 X, 양도세 같은 거 틀립니다. 보유조세 X. 이 자리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다음 중 설명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취득조세 종류세를 설명하라. 그다음 10번째는 복비 더 받을까봐 중개보수 설명해라. 실비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 산출 내역까지 설명을 해라. 예, 복비 더 받을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3번 오른쪽에 이걸 또 다른 색깔로 씁니다.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까지 설명을 해라. 그래서 8가지 더하기 노란색 3개. 이것이 설명사항인데 이 설명사항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 설명사항은 8가지 더하기 취중토.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취중토를 설명해라. 무슨 말이냐면 취중에 토했으면 이유를 설명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벽 잡고 취중에 토했으면 설명해라. 좀 지저분하지만 8가지 더하기 취중토가 설명사항이에요. 8가지는 어떻게 외웠죠?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취중토. 이걸 설명하라. 바로 전 시간에 전속중개계약 체계 시 공개사항이 8가지 더하기 꽁시리가였잖아요. 이걸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내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기억할 목적이에요. 왜 비교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냐면 뭐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살 사람한테 사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고 이건 전속중개계약을 했을 때 다른 계공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하잖아요. 공개하는 거라고 이거는.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9번이나 10번 같은 걸 다른 계공에게 정보를 공개한다고? 그러면 다른 계공한테 9번을 공개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계공한테 정보망에다가 취득조세를 공개해. 다른 계공들이 그럴걸요? 야 나도 알아야. 다른 계공들이 다 알지. 뭘 몰라 이걸 다 알지. 댓글 달려요. 너 헷갈렸지? 헷갈려. 여기 60점이지? 이렇게 헷갈려. 자, 이 9번, 10번을 공개한다고요? 이 10번을 공개한다는 건 나 복비 얼마 받는다? 이런 꼴이잖아. 그래서 이쪽에 공개할 상의로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낸 적이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기억할 목적이다. 8가지 더하기 꽁시리가 8가지 더하기 취중토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8가지 더하기 취중토를 계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자, 좌우 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를 보신 거예요. 뒤로 넘겨볼게요.
148 맨 위로 올라가면 동그란 3번 있죠? 동그란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그란 3번.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이야 과태료이며 소공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작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자, 이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이 원래 개공은 원래 업무정지였어요. 원래 업무정지였다가 작년에 500만 원의 과태료로 개정되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죠. 네. 소공은 원래 자격정지였고, 원래 둘 다 정지였어요.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였는데 개공 것이 개정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현재 통계를 내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이 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바로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걸로 가장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로 업무정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업무정지 보통 석 달 정도 받거든요. 석 달간 문 닫고 있으면 이게 회복이 힘들어요. 회복이 힘들고 굉장히 망할 가능성이 높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요청을 했죠. 우리 이거 많이 걸리는데 이거 우리 돈으로 때울게 차라리. 돈으로 때울 테니까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업무정지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로 옮겨갔어요.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을 때 개공은 500이하 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제목은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고 돼 있는데 칠판이 뭐 이런 거예요. 4번이나 5번이나 6번이나 이런 것들은 개공이 직접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갑니다.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X. 이거 의무가 아니라는 거. 의무가 아닙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료 요구를 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구하는 방법은 152페이지를 보세요. 152 페이지 152페이지 보면은 확인설명서 서식이 보일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은 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죠.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돼 있고, 조금만 쭉 내려오시면은요, 뭐 유의사항도 있고, 그 밑 아래 칸, 그 아래 칸, 그 아래 칸 보면은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로마 숫자 1번,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요. 형광펜으로 잘 색칠을 해요. 그런 다음에 괄호 열고 쓰세요. 괄호 열고 직접 조사하여 기재 이렇게 쓰세요. 직접 조사하여 기재하는 부분을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적는 부분을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불러요. 기본 확인사항. 자, 오른쪽 153쪽 하세요. 153쪽에 보면은 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 칸에 보면은 자,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있을 거예요. 세부 확인사항. 여기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요.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은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 자료 요구하여 기재. 자료 요구하여 기재. 이렇게 씁니다. 자료 요구하여 기재.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9번, 10번, 11번, 12번 밑에 내려오면은 또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다 또 색칠해 볼게요. 이거는 별도 쓸 건 없어요. 이렇게 확인 설명서는 크게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이.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세부 확인사항을 좀 보세요. 세부 확인사항. 153쪽이죠. 자, 세부 확인사항은 개공이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일단 9번이 있어. 9번. 단어의 뜻 좀 알려드릴게요. 실제 권리관계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등기되지 않은 권리 이렇게 쓰세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자,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실제 권리관계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를 매매한대요. 매매하는데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대요. 그 임차인을 끼고 매매를 한대요. 그러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때 임차인을 만나는 것보단 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료 요구, 우리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적는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권리관계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10번 가죠. 10번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써있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하나씩 보면은 수도 있죠. 수도. 자, 수도꼭지가 파손된 거 있느냐, 용수량 물 잘 나오냐, 이거 내가 가서 틀어볼 거예요. 그냥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야지. 언제 이걸 가서 틀어봐요. 자, 전기 공급이 잘 되는지 가서 꽂아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되지. 뭘 또 꽂아봐요. 가스 취사용은 도시가스이냐, 혹시 뭐 부탄가스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볼 겨. 그냥 가서 라면 끓여볼 겨. 물어보지. 뭔지 라면 끓여봐요 또. 소방, 소화전 가서 열어볼 겨? 물어보면 되지. 그냥 물어보면 되지. 소화전, 비상벨 가서 눌러볼 겨? 눌러보러 갈 때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물어봐. 언제 걸 물어봐. 언제가 눌러봐요. 난방망시 연료 공급, 보일러 혹시 뭐 연탄 보일러일 수도 있잖아요. 물어봐. 물어봐야죠. 승강기 고장 잘 나는가? 물어봐. 배수 물 잘 빠지는지 물어보고. 다음 11번 벽면 도배 물어봐야지. 언제 가서 뭐 장롱 꺼내봐? 물어봐야지. 다음 12번 환경조건 일조량이 풍부한지 보통인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언제 앉아있어? 그냥 물어봐. 소음 있지. 소음 있고 오른쪽 좀만 더 가면 진동도 있어. 진동. 소음하고 진동 이건 사실 밤이 중요하잖아. 밤이. 날 셀겨? 말도 안 되지. 물어봐야지. 좋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9번, 10번, 11번, 12번 이만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할 때는 이만큼을 복사해 놓고 별도로 프린트를 해놔요. 이만큼 해놓고 지금 양반이 집을 팔러 왔어요. 집을 팔러 오면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그때 내밀어. 내밀고 가시기 전에 이거 좀 체크 좀 하고 하시라고. 뭐 이거 금방 하겠지. 자기가 잘할지 누가 알겠어. 금방 체크하고 이 양반 사인을 받아요. 사인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이 양반이 집을 사러 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집 구경하러 갈 거 아니에요. 집 구경하러 갈 때 이걸 보면서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해 주라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는 개공을 본 적이 없죠. 실천을 안 해요. 이렇게. 왜? 의무가 아니니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좀 의무로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 뭐 집 사고 싶어서 집 구경을 한 적 있으시죠? 전셋집이나 뭐 집을 살 때, 전 집 구경을 하셨을 때 제대로 뭐 확인합니까? 못하지. 대충 집만 보고 나오는 거지. 그 집 문제는 언제 알아요? 언제 알긴? 살면서 알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만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실게요. 148쪽. 148쪽으로 와서 방금 자료 요구권 보셨어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자료 요구 범위 하나입니다. 그럼 자료 요구는 당연히 그 이전 의뢰인에게 아까 우리가 보셨던 실제 권리 관계 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자, 3번. 근데 문제는 3번 제목 보시니까 자료 요구 뭐 했다? 푸르게 했다고. 자, 개공은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불응했을 땐 그 불응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거 투고에 투고. 아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죠. 확인 설명할 때. 거기가 원고, 여기가 투고예요. 나중에 뜨리고도 나와요. 자, 불응사실을 매수 임차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적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뭐 자료 위에 불응했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불응. 집주인 집 팔아달라고 찾아왔어. 이것 좀 해주시죠. 싫어요. 말도 안 돼. 성격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 더 많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집주인은 집주인인데요. 나는 그 집을 사고 그 집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세입자가 살기 때문에 나도 내 집을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자료 요구했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협조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실을 개공이 그 부분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집주인도 제대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매수 임차에게 설명하라고. 설명하고 설명했더니 뭐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살게요 일단은.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집주인하고 둘이 해결한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그 사실을 기재해라. 그러면 개공은 면책되는 거예요. 면책. 설명하고 기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개공이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틀립니다.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면 틀린다고 잘 고르셔야 돼요. 이건 해설이에요. 해설. 그래서 법조문에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접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은 3년짜리 신설된 조문이에요. 소유자 등의 확인이다. 개공은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3년짜리 신설된 조문이에요. 요즘에 뭐 신분증을 잘 안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개공이 나에게 이렇게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확인 설명을 다 하셨어요. 하셨고 드디어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양으로 1번 세 줄. 자, 개공은 언제? 그렇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에 체결되어 매매 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간단히 줄이면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된 때 이걸 틀리게 낼 땐 완성되기 전에 이러면 X예요. 아까 바꿔치기 하는 거죠. 확인 설명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완성된 때. 자, 다음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한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라. 말이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 교부하라. 양쪽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줍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무조건 양쪽을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쪽을 교부하고 나는 보존하고 이렇게 세 부를 만들어서 확인 설명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 거니까 양쪽 다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사본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죠. 원본을 보존해라 이렇게 나온 적 없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양쪽 교부하고 사본을 3년간 보존해라. 우리 전 시간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이었죠. 확인설명서도 3년이다. 밑에 내용은 작성 의무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작성 의무자는 당연히 개공이죠. 개공이고 소공은 의무자는 아니에요. 의무자는 아니지만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공만 제재를 받아요. 개공만. 소공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개공만 업무정지를 받아요. 자, 중개보존은 당연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오른 작성 시기, 밑에 교부와 보존, 방금 다 하셨어요. 자,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령에 적인 서식이 있고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4가지의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국인을 위해서 영문판 서식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영문판 서식을 책에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분판 서식이 있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네. 영분판 서식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고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자,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밑에 서식 유형. 첫 번째는 주거용 건축물, 두 번째는 비주거용 건축물, 세 번째는 토지, 네 번째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 지단 이게 4가지 종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4가지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명 및 날인 이거 중요합니다. 서명 및 날인.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전속중개계약 공부할 때, 전속중개계약을 할 때,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그랬고, 서명 및 날인하면 틀린다고 그랬죠. 일반 전속중개계약서에서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서명 및 날인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만 밋을 씁니다. 밋. 이 자리에는 또는 라고 들어가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쓰는 건 딱 2가지인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또 하나는 거래계약서. 딱 이 2가지에만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이 2가지 말곤 서명 및 날인 들어가면 틀립니다. 틀리고 서명할 땐 당연히 자필로 해야 됩니다. 자필로 해야 되는데 자필로 해야 된다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날인을 할 땐 당연히 등록한창에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 되고 이 2개를 다 한다는 건 결국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 완성이 된 것에 대해서만 난 책임을 지거든요. 이 중개 완성 전에는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 사실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완성된 결과물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했으면 당연히 누가? 개공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일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은 본인이 작성했던, 소공이 작성했던 항상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고, 소공은 본인이 작성했을 때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죠. 개공은 항상 책임을 지고, 소공은 본인이 중개 업무를 했을 때 개공과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일단 괄호를 빼고 읽어볼게요.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어려운 말 아니죠. 이 자리에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들어가면 다 틀린다 이거예요. 자, 개공인 언제나 서명 날인하고 소공은 중개행위를 했을 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이런 문장이죠. 근데 첫 줄에 괄호 있죠, 괄호. 개업공인중개사 앞에 괄호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만 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확인설명서가 작성된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라고 써있는 자리에다가 누가 서명 및 날인할 것이냐 이거지. 누가 해라? 대표자가 해라 이 말이에요. 대표자가. 이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특별한 어떤 자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법인인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공이 곧 법인인데 법인이 서명 및 날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공이라고 써있는 자리에다가 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일 땐 그 자리에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특별한 자연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분사무소라면 그 개공이라고 써있는 칸에다가 누가 해라?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라면 확인설명서 개공 자리에 대표자가 하는 거고 분사무소라면 개공 자리에 책임자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4번. 그러니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자와 중개 업무를 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거고 분사무소라면 책임자와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는 의미죠. 거기 책임자 자리가 틀리게 잘 나와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하면 틀려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 돼. 책임자가. 거기에 대표자가 들어가면 틀린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을. 자, 뒤로 가시면 5번. 당연히 공동중개를 했다면 참여한 모든 개공과 소공이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참여했던 자는 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6번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틀린다라고 써드렸습니다. 써드렸고, 자, 위반시 제재가죠. 위반시 제재는 자,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 있어요. 첫 번째 양거래 1번은 개공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는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보존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밑에 소공이 자격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소공이 자격정지 받게 되는 경우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양거래 3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드렸습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땐 개공은 500이하고 되려고 소공은 자격정지가 된다는 걸 주의하라고 그랬죠. 아까 주의하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주의할 점은요. 조금 더 주의할 점은 최근에 잘 내고 있는데 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거의 경우는 개공이 뭘 받아요?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죠. 업무정지를 받고 이것은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이다 아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다? 개공의 의무다. 이거 소공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소공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 그럼 소공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작성했을 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고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만 자격정지라는 얘기예요. 그쪽에 정리를 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판례 중요한데 그 1번하고 2번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미 공부했으니까 읽어보시고 3번이 또 그나마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3번은 뭐냐면 우리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예,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의 연립은 공동주택이고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다가구 주택이 왜 단독주택이냐? 어떻게 외울 것이냐? 다가구니까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다가구니까 단독주택이라고. 어쨌건 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4가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어도 이것은 한 개의 부동산이라고요. 전체가 하나의 등급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의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세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지금 세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만약에 근저당권 경매 실형으로 경매가 된다면 1번 근저당권이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체가 이 건물이 한꺼번에 경매가 되실 테니까 여기 있는 임차인들은 전부 다 이 저당권이 후순위가 되죠. 후순위가 되고 그리고 뭐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개공이 지금 이 4번째 집
네 번째 집 이 D에 대해서 지금 임대차를 중개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하고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이게 다가구와 단독주택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라는 걸 잘 모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은 저당권 다음으로 바로 나가 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1번 근저당권, 2번, 3번, 4번, 5번이 됐는데 내가 5번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2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똑똑한 개공은 다가구 주택의 일부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그 임차 의뢰인한테 이 집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이 너보다 다 선순위야 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전체 하나 부동산이니까. 이 전체 한 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따로 등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는 경우는 따로따로 등기가 되는데 따로따로 부동산이지만 이 전체 하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부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들이 너보다 선순위야 이런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중개할 때 임차 의뢰인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기가 안 된 권리도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일단 두 번째 주까지가 중요합니다.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는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군요. 임대차 종료 첫 줄 나오죠. 임대차 종료는 경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매. 다가구 주택의 일부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즉 경매됐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줄. 개공은 임대의뢰인. 임대의뢰인이면은 저기 건물주죠. 임대의뢰인 건물주에게 다가구 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라. 아까 그 등기가 되지 않은 실제 권리관계 있었죠. 확인 설명서에. 등기되지 않은 실제 권리관계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공부했죠. 아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다가구 주택 안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라고요. 요구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그리고 확인 설명서 어디에 적어라? 실제 권리관계 여기다가 적어라 이거야. 적어서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근데 만약에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불응하면 불응한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해야 면책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야. 이걸 하지 않아서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아, 그렇군요. 근데 일단 두 줄. 다가구 주택의 일부 임대차 중개할 때는 임차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안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다 공부하셨고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치고 바로 다음 시간에는 확인 설명서 서식 4가지를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방금 공부했던 확인 설명 의무에서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가 나오고 당연히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는 무려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 서식을 다 공부하고 이걸 비교하는 작업까지 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